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하나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자연과 놀이, 아이다움을 되돌려주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태 유아 교육. 무공의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나게 하고 그 생태 유아 교육법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과연 생태 유아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생태 유아 교육 전문가 임재택 교수와 함께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미영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에게 깨끗한 무공해 자연 음식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또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틈만 나면 자연으로 데려가고 싶지만 마음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루 24시간의 대부분을 아파트 숲에 갇혀 사는 우리의 아이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생태적인 교육이 영 불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태 유아 교육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부산대학교 사범대학교 유아교육학과의 임재택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생태라는 말을 많이 써왔지만 생태 유아 교육은 사실 처음 들어봅니다. 네. 어떤 건지 개념부터 전해 드릴까요? 유아 교육은 이제 취학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태 유아 교육이라는 거는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을 생태적으로 키우자. 네. 그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 자연산으로 아이를 키우자. 양식으로 키우지 말고 네. 예, 토종닭처럼 아이를 키우자. 양계장에 자연에 닭을 풀어놓고 가져가고 키우자. 예, 그렇게 네. 원래 우리 조상들이 자라왔던 대로 그러네요. 키워왔던 하기는. 대로. 예. 네네. 그런데 이 생태 유아 교육이라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이 됐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환경이 생태와 거리가 멀어진 것이죠. 그렇죠. 어떤지 좀 예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먹을거리도 그렇고 뭐 입는 옷, 자는 잠자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이 병이 났을 때 먹는 각종의 화학약,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과학과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연에서부터 멀어져서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고 하면은 좋을 리가 없죠. 만병, 모든 병의 원인은 하나인데 만병유일독이죠. 독 때문이죠. 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 이건 정말 무언가 상당히 큰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큰 틀에서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결국은 이제 공부 잘하고 빨리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네. 돈을 잘 벌고 능력이 있는 아이를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몰아갔었는데 이 나중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결국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몸과 마음과 영혼에 깊은 병이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그 아토피라는 게 어원상으로 보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일종의 괴질이죠. 근데 그거를 어떤 분이 아토피, 아이 아자 흑토자 PRP자를 써서 아이가 흙을 피해서 얻은 병. 그러니까 이 아토피는 병원에 가도 안 낫고 한의에 가도 안 낫고 집에서 여러 가지 무슨 약을 해도 잘 안 낫는데 아이가 흙을 만나면 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
병이라는 게 아이들에게는 아토피고 어른에게는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아토피 낫게 하려면은 아이가 흙을 만나면은 낫는 거예요. 근데 그 거기, 시점이 88 올림픽 전후라고 그게 말씀하셔서요. 바로 우리의 생활 방식 전면이 서구화, 서양화 되는 거죠. 그게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약 먹는 생활, 운동하는 생활. 그렇게 이제 인간이 아이들이 예전에는 자연 속에서 또래들과 함께 언니, 오빠들과 함께 마음껏 뛰놀고 개구쟁이처럼 놀았는데 그 이후부터 아이들이 자연을 잃어버렸고 놀이를 잃어버렸고 아이다움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고자 하는 어른들의 노력, 교육적인 노력을 생태유아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혼자서 노는 아이들한테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고 네.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생명 공동체를 지향하고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람 공동체를 지향하고 지식과 정보만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교육. 그렇게 지금까지 교육은 그 아동 중심, 지식 중심, 그 개인 중심, 인지 중심 이런 교육이었는데 생명 중심, 공동체 중심, 아이들의 몸, 마음, 영혼을 전인적으로 돌보는 교육으로 근원적으로 전환이 돼야 그게 살 길이 되는 거죠. 이건 사실 굉장히 큰 문제 아닌가요? 교육의 틀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서요. 지금까지 이제 물질론적인, 기계론적인 그런 이제 아이들을 인적 자본, 인력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한 인간의 존엄성, 귀한 생명체로 보고 이 아이들의 온 생명을 살리는 교육. 그러니까 아이 살림, 온 우주 만물의 생명 살림의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패러다임의 큰 변화죠. 그렇군요. 지금 아마 우리 그 도시에 사는 아이들과는 정말 많이 다른 그 형태의 교육 방식을 얘기하시는 거라서 그런 모습을 빨리 어떤 모델이 없을까 궁금해집니다. 부산대학교에서 그 부설 어린이집이 있죠? 숲 유치원인가요? 네네. 이 나라 아이들이 이 몸과 마음과 영혼에 깊은 병이 들면서 아토피가 오는 걸 보고 이게 아이들을 자연산으로 키우는 뭔가를 실험의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부산대학에다가 보육종합센터 내에 대한민국 그 최초의 대학 어린이집을 만든 그 어린이집에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 어릴 때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개구쟁이처럼 자라왔던 그 그것들을 그대로 대학의 어린이집에서 실행을 한 겁니다. 제가 어린이집 원장을 12년을 하면서 옛날에 했던 걸 그걸 복원을 하고 그거를 이제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 학생들하고 연구를 하면서 실천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이 한 25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 40여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을 한 이름을 붙여서 생태 유아교육이라 그러니까 진짜 유아교육이죠. 자연의 섭리대로 사람의 도리대로 즉 생명의 원리대로 아이를 키우는 거죠. 네네. 잃어버린 자연을 되찾아주는 교육의 현장 숲 유치원인데요. 그 숲 유치원 과연 어떤 곳인지 궁금해집니다. 그 현장을 화면으로 잠시 만나보시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린이집, 일명 숲 유치원이라는 곳. 이른 아침 엄마 아빠 손잡고 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해맑습니다. 제일 먼저 몸 좀 풀고 나면 이내 아이들은 물을 담아 텃밭으로 갑니다.
토마토며 상추며 자신들이 먹을 거리를 직접 키우죠. 그리고 매일같이 가는 곳, 바로 숲. 아니 찍으려고 그런 거다. 굳이 어떤 놀이랄 것도 없이 자유롭게 매달리고 자연을 만지며 친구가 됩니다. 이거 아기 가자. 그러다 보면 훌쩍 아침이 지납니다. 점심도 숲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점심은 소풍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직접 기른 상추. 자연 속에서 맛보는 무공의 자연식. 아이들은 인스턴트가 아닌 자연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아니야? 선생님 좀 주세요. 선생님 안 줄래. 숲과 한바탕 놀고 나면 이제는 나름의 놀이에 푹 빠집니다. 어떤 아이는 토끼와 놀고 어떤 아이는 흙과 씨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요리놀이의 재료는 그냥 흙이 전부. 그래도 아이들은 즐거워합니다. 굉장히 배려심 많은 어린이로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들도 잘 돌봐주고 스스로 알아서 정리정돈도 잘 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놀이에 빠진 아이들은 늘 엄마를 기다리게 합니다. 어떤 잔소리도 없고 틀에 꿰어진 가르침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연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아갑니다. 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치원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아이들이 숲에서 아예 그냥 놀고 예. 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없는 그냥 네.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애들답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군요. 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밥을 먹고요. 네, 네. 어떻게 이런 개념을 생각하셨어요? 제가 이제 생태 유아 교육을 하다가 2008년도에 산림청에서 숲속 유치원 내지 숲 유치원을 그 유럽 쪽에서 무슨 수입을 해가지고 네. 그런 얘기가 오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무슨 수입할 게 없어서 숲 유치원까지 수입을 하나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 조상들은 다 숲 유치원, 들 유치원, 강 유치원, 개울 유치원 다 자연 유치원 졸업생이잖아요. 네. 우리는 그 산이 벌써 그 국토 면적의 70%를 차지하는데 우리가 다 숲속에서 자라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산림청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숲유치원협회 회장을 맡고 수입형 숲유치원이 아니고 한국형 숲유치원을 하겠다. 그래서 부산대 어린이집에다가 한국형 숲유치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집의 나이로 하면은 5살, 6살, 7살짜리 아이들 5명, 6명이 오전 10시부터 네. 어린이집에 와서 이제 새참을 먹고 나면은 오전 간식을 먹고 나면은 숲에 가서 거기서 점심 먹고 오후 3시까지 5시간을 놀다가 옵니다. 노는 게 그냥 교육이죠. 공부인 거죠? 예, 숲유치원이라는 거는 이제 숲과 아이들의 행복한 만남. 네. 애들은 숲과 만나면 자연과 만나면은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숲에 가는 모든 선생님들, 어른들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오라 그럽니다. 왜죠?
아주 좀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게 버릇이 돼 있는 사람은 아예 마스크를 2개를 쓰고 오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간섭하지 않고 놔두면은 아이들이 오감각을 통해서 온 몸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자연과 교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능력을 배우고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배우고 그리고 또 숲에 가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연 만물의 변화를 스스로 터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유치원에 기대하는 게 교육기관, 그러니까 교과 과정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게 아예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 교육이 진짜 교육이죠. 남한테 가르쳐서 외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온 몸으로, 오감각으로 자기가 배우니까 그게 진짜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진짜 교육이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간섭하지 않고 아이들끼리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다치지 않도록만 하면서 자기들이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자연 만물의 변화 현상을 선생님한테 물으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잘 알겠어요? 100가지 물으면 95가지는 모르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기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애들이 아주 기분 좋아합니다. 왜 기분 좋아하느냐면요. 선생님이 유치원에 어린이집 교실에 있을 때는 선생님이 자기 아는 것만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니까 굉장히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숲에 와가지고 도롱뇽이 알 몇 개 나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믿을 게 돼야 안 돼요. 네. 못 믿죠. 저 선생님 따라다니가지고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도감이 필요한 거예요. 곤충 도감, 나비 도감, 식물 도감, 동물 도감. 그래서 그 도감으로 애들이 자연 만물의 현상을 보면서 거기 찾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예요. 글자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필요하면은 글자를 금방 알아버립니다. 네. 그러면 저런 그 과정을 거친 아이들 확실히 다를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숲에서 그야말로 자란 애들하고 교실에서 이 공부만 하는 아이들하고는 언어 능력, 어휘력, 대화하는 어휘력이 엄청나게 어휘력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문장 구상 능력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창의력, 탐구심, 대인관계 능력, 숲유치원 다니는 애하고 안 다니는 애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1년 만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우리 아이들 뭐 요즘에 이기주의로 많이 변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숲에서 이렇게 배운 아이들은 인성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인성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그 대인관계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숲에서는 5시간 동안 아이들이 부대끼면서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10,000가지 일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교실에 있을 때는 선생님이 해결해주고 중재를 해주는데 얘들은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인관계 능력, 그러니까 참을성, 그리고 설득력, 무슨 뭐 이런,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발달이 되겠습니까? 숲 유치원은 정말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숲의 유치원들이 하나씩 들어서면 되겠나요?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법에 의해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이제 유아교육기관이 없는, 거기에 모든 애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숲으로 데리고 나가서 만나게 해주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숲유치원이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는 아예 숲에다가 유치원을 만들어 놓고 그놈을 숲유치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럼 아직은 우리 현실에서 이제 그 정도인데 그런데 뭐 만약에 서울 같은 뭐 빽빽한 도시를 생각하면 유치원 가까이 숲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숲터를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숲에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산림청에서 유아숲 체험원도 만들고 숲터, 숲체험장 뭐 여러 가지 지금 지자체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주려고요. 그 숲이 인간에게 주는 네. 그런 장점, 뭐 또 안겨주는 지혜 이런 것이 뛰어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교육에 이렇게 유용하고 필요한 것인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숲에서 그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 과연 그 놀이도 스스로 개발을 하던가요? 그렇죠, 그렇죠. 교사의 생명은 수업이다. 완전히 수업 중심으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예전보다도 훨씬 더 양계장에 닭처럼 가두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폐해가 좀 더 지속이 되면 엄청난 폐해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숲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전통 놀이를 한다고 이제 숲속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재미있게 선생님이 하자고 그래서 놀았어요. 그러다가 한 20-30분 신나게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깔깔거리고 웃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아들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선생님이 이제 가서 놀아도 돼요 그래요. 아, 놀이가 아니었나요? 지금까지는 네. 선생님이 놀자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놀아준 거고 지금부터 그럼 내가 따로 내 네. 팔 내 흔들고 네. 내 마음대로 놀아도 되겠느냐. 이것이 아이들이 진정하게 바라는 놀이군요. 놀이입니다. 이거를 지금 어른들이 네. 그 아이들의 놀이를 뺏어가지고 수업을 놀이라고 하면서 일종의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생각까지 듭니다. 네. 지금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 그렇죠. 하는 걸 확인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뭐 문제도 아니겠네요. 그렇죠. 개구쟁이 같죠. 얼마나 천진난만하겠어요. 아이가 아이다워야 그렇죠. 이 아이들이 제대로 큰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야 될 텐데 네. 지금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란 뭐 회색빛의 네. 아파트 건물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요. 맞습니다. 이런 아이들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생태 유아 교육에 가깝게 좀 갈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자연을 접하면 제일 좋지만은 네.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 경우에는 집에서의 생활이라도 먹고 입고 자고 약 먹고 운동하고 이런 생활들을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그 부산대학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실천한 것이 아이들한테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먹이자. 네, 네. 이제 현미 잡곡밥에 된장국에 김치나물을 먹이는 대신에 얘들한테 햄버거, 피자 가능하니 못 먹게 하고 라멘 아니면은 치킨 이런 거 과자, 사탕 그러니까 가공식품은 가능하니면 멀리하고 네, 네. 아이들한테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먹이자. 그것도 무슨 밥그릇에다가 식판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툭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에 넣어서 고이 아이들한테 모셔서 먹이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입는 생활도 그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네. 이게 독소가 될 만한 것은 몸에 바르면 안 되죠. 그래서 친환경적인 삶을 살도록 아이들한테 비누나 샴푸나 이런 것도 전부 친환경으로 이렇게. 네. 그래 아이들이 옷도 바람이 잘 통하는 그리고 이제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능하면 화학약을 안 먹이고 그 이제 감기에는 사실은 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그 너무나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을 뵈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전부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꿈꾸는 세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향하는 교육, 유아교육 학자로서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이걸 통해서 신명나는 아이로 키워가지고 신명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아이는 결대로 난대로 키워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교육법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민족이 홍익인간으로 길러서 이 이화세계,
자연의 섭리대로 되어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것과 똑같죠. 그게 바로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 행복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저 꿈입니다. 네, 우리 모두의 꿈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요즘에 부모님들 내 자식만은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모들의 과열된 교육열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왜곡된 교육 방법, 내용 이런 것들에서부터 부모들이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지금 많이 깨우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소위 얘기하는 스카이 대학 나오면은 하늘의 별이라도 따고 세상에 무슨 제일 좋은 직장 다 가질 줄 알았는데 아니죠. 졸업해서 보니까 직장이 없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정말 자기 멋대로 자기의 취미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한테 성적을 가지고 아니면은 그 시험의 결과만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학교와 부모들이 만약에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 아이들이 결국은 병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아이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나중에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나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돼. 네. 진정으로 이제 고민해야 될.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이것은 뭐 비단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 국가적인 문제여서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생태적인 교육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만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는 없을 겁니다. 오늘 생태 유아 교육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아이를 저렇게 키울 수는 없을까 하고 또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말씀을 다 나누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과연 우리 부모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자라온 방식과 뭐가 그렇게 다른가? 바로 그 자연스러운 조상들이 해온 그 방식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또 실천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군요. 오늘 이 시간 생태유아교육 전문가이신 부산대학교 임재택 교수님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